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군사공항으로서의 활용 배제와 도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전제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 부활의 필요성을 밝히며 읍면동 자치제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해를 넘기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 용역 발표를 미루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몇 가지 전제가 지켜진다면 제2공항 사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함이 군사기지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들이 있어야 되겠다 관련되어진 그리고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 안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공항 입지는 현재 논의되는 성산 지역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2공항을 하게 된다면 성산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나. 그럼 새로운 논의를 또 8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하게 되어지는 이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를 저는 이제 법안도 냈었는데 관련되어서 4년 동안 임기제를 같이 하게 하는 방식이 옳게 런닝메이트제가 같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제도가 그냥 당장 가능하다면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여섯 개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나아가 읍면동 자치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만 단위, 3만 단위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읍면동 정도를 사실은 기초자치권을 부활시켜서 권한을 주어도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선이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의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을 놓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 또다시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정리 비대위가 증설공사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현직 지사와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공사가 재개되려다 중단된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당근 수확철 공사를 멈춰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시공사가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오는 17일까지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허가와 관련해 오영훈, 원희룡 두 전현직 지사와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에는 비대위 대표와 월정리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증설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주소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고 원희룡 전 지사는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위조해 공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장 등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용암 동굴계의 으뜸인 월정리 용천 동굴, 당천물 동굴, 남주임이 동굴 지역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는지 수사로서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거대한 용천 동굴의 규모를 고려하면 집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하루 하수 처리량이 시설 용량의 100%에 육박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주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사도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커지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민과 합의한 오는 17일 이후에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17일까지 마을회와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월정리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제주도는 김정학 사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혀 오는 5일자로 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뒤 원희룡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초 임기는 오는 6월 15일까지였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시군이 폐지되면서 문제가 드러나자 그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두 차례 시도 모두 좌절됐습니다. 이후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가 이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을 공약했고 올해 관련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처음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군민 지사가 공약한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3개월의 회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놓았으나 2013년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4년 뒤 원희룡 지사 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다시 가동됐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또다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해 또다시 좌초됐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직선제로 시장 군수만 뽑든 아니면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하든 아니면 어떤 행정체제든 제주도가 다수의 제주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이면 중앙정부로서는 논의해 볼 수 있고 또 수용 가능할 수 있고. 지난해 당선된 오영훈 지사 또한 현재 행정계층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가 만족할 만한가? 미래 제주를 위해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올해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적합한 모형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주민투표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또 얼마나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홍 힐링 사우나 김훈 대표 100만 원, 도련초등학교 3학년 4반 7만 3천 원, 이청암님 2만 190원, 한림 갈치연승 선주협회 김수원 회장과 회원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지역 기업 대부분이 올해 경기 성장률이 정부 발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87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0% 이상이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1.6%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업체들이 답변한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은
고물가와 높은 원자재 값이 32.8%로 가장 높았고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라산 사유지 매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259만 제곱미터 가운데 33%인 86만 제곱미터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사유지 1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173만 제곱미터를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의 예술고 설립을 검토 중인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지역 예술고 벤치마킹에 나섭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예고와 대구 예담학교, 포항 예고 등을 방문해 학과 신설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예술고를 신설하거나 전환하겠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이달 안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과 호텔 등 무인 주차장 등을 돌며 차량과 금품을 훔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여 동안 제주도 전역을 돌며 주차된 차량 8대를 훔쳐 타거나 차 안에 금품 3,400여만 원 등을 훔쳐 유흥비 등으로 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R 검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중국발 입국자를 포함해 최근 일주일 안에 중국에 체류했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가파도 차기도 주변 해역인 제주 남방 큰돌고래 보호구역 등 해양생물 보호구역 2곳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후보지 2곳 등 8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단 2곳에 불과하다며 지속가능한 바다 환경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홍명환 전 도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과 제11대 제주도의회 도의원 등을 역임한 홍명환 씨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임센터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신임 홍명환 센터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브라질 출신 최전방 공격수 유리 조나탄을 영입했습니다. 2017년 브라질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조나탄은 185cm의 큰 키를 이용한 제공권 장악 능력과 강한 오른발 슈팅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입니다. 겨울 전지 훈련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선수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겨울 전지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실시한 선수단은 3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체 전지훈련 선수단 6천여 명보다 5배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